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사정권 시절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이 있었던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 차원의 첫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현대제철이 오는 2021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현재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문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공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늦깎이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청양과 부여를 잇는 다리가 비가 오면 침수되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여러분, 서산 개척단 사건 기억하십니까? 군사정권 시절 간척지 개간을 위해 무고한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지난해 영화로 개봉될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서산 개척단 사건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상의를 벗은 남성들이 줄지어 갯벌로 향합니다. 삽 하나를 들고 땡볕에서 쉴 새 없이 진흙을 파냅니다. 흙더미에 빠져 죽고 도망치다가 맞아 죽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서산 개척단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간척지를 개간하면 토지를 주겠다며 전국에서 청년들을 동원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는가 하면 처음 보는 남녀를 강제로 결혼시켜 정착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가족을 잃고 밝은 사회를 등진 의지할 곳도 없었던 불황 청년들과 윤락의 함정에서 헤매든 불우한 여성들로서 자립자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 정부가 마련한 보금자리를 찾아 정주하게 된 것입니다. 서산 개척단 사건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고 서산 개척단 사건 전반에 대해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오는 8월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 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의결을 마친 상태고요. 향후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등을 거쳐서 3개월간 피해자 심층 면접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법정 다툼과 국회 앞 시위, 국민청원 등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던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슴이 만만하, 야 이게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구나. 그 마음에 기쁨에 아주 그냥 그 감정에 한참 동안에 내가 죽을 때까지 요건 꼭 밝혀야 된다. 땅은 받고 못 받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많은 땅을 개간해갖고 이렇게 황금불판을 만들어낸 거 상은 못 주더라도 당신들이 인정은 해다고. 당시 개척단에 동원된 인원은 1,7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간척지가 있는 서산 모월리에 남아있는 피해자는 현재 11명뿐입니다. 이후 국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매년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등 적자를 보면서도 원통함에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책위는 당시 정부의 약속대로 개간한 토지를 무상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분명히 우리 땅이라는 걸 알고 농사를 졌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개간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국가가 국유화 시켜놓고 강탈한 거지, 강제로 강탈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땅 내 거니까 돌려달라. 국가라는 이름하에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각종 인권 유린이 난무했던 서산 개척단 사건. 60여 년 만에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얼마 전 환경운동연합이 현대제철에게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국 방선웅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방 기자,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네, 현대제철은 2년 후인 2021년까지 대기오염 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비산먼지 환경 개선에 5,300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질소 함량이 낮은 무연탄을 써서 소결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소결로는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기 전 열을 가해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설비로 무연탄이 주 원료로 쓰입니다. 예,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이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모두 21,849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28,432톤을 배출한 남동발전 3점포 본부였지만 발전 부분을 제외한 산업 부분에서는 현대제철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산업 부분이 전국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기조와 맞물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발표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제철의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진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제철은 2010년 1, 2고로를 가동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설비 증설을 계속해왔습니다. 제품 생산량 역시 2013년 1,617만 톤에서 지난해 2,376만 톤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설비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 배출량 역시 늘어나 2014년 11,230톤이었던 배출량은 지난해 23,292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설비 증설 과정에서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미세먼지가 국가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감축 결정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충남 지역의 경우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 정도가 우리 충남 지역에 몰려 있는 데다 제철소도 위치해 있어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이번 발표에 주민들은 물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여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2016년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을 공개한 후 전국 7위였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배출량 1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제철소로 운영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 많으시죠?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공부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중학교 과정까지 배움을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올해부터 태안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과정이 시작됐는데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을 한범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학생들. 숫자를 지웠다 썼다 반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서로 알려주며 배움에 대한 열의를 드러냅니다. 태안군이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실 현장입니다.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과정으로 올해 처음 개설됐는데 16명이 신청해 지난달부터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제로 내준 한자를 잘 외우기 위해 새벽까지 달력 뒷면에 글씨 연습을 했다는 한 어르신은 어렸을 때 너무나 하고 싶던 공부를 지금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시골 일에 지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입학식 날을 3월 13일인데 그날을 너무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좋은 분들 많고 또 선생님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 생전에 이 일을. 특히 이번 과정에는 초등학력 문해교실을 졸업한 7명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초등 과정에 만족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에 도전한 만큼 이들에겐 배움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중학교 오니까 또 영어도 배워보고 그도 알파벳이라도 배웠고
또 한번 써본다는 게 기적이에요. 좀 못해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싶고요. 또 참 이런 우리 후배들도 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문예교실 그 이들한테도 이런 과정 한번 다 밟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국어와 사회, 수학 등 7개 과목을 450시간 이수해야 하는 이번 중1 과정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태안군은 중학과정을 포함해 현재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문예교육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문예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농한기 등을 최대한 활용 1년 365일 문예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어린 52살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82살까지의 만학도들.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오늘도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여자 경찰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기 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해 충남의 한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경 4명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총경은 지난달 29일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로 관련 조사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아닌 본청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현재 청양에서 부여로 가는 도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양과 부여를 이어주는 다리는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이 건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양군의회 나인찬 운영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운영위원장 나인찬입니다. 저는 지금 장평면 관열리 마을 앞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들녘에는 농민들의 일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곳 넓은 들판에는 도마도, 메론, 수박 등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가 많은 집단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부여군 농민들도 이곳에 와서 많은 농사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넓은 들판 한가운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도로는 국도 39호선 관현교차로에서 지천 제방까지 2차선 도로가 확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도로는 농로이지만 청양과 부여로 이동 시 단시간에 운행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부여군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먼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준비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차선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한창인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이 도로는 농민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은 부여군, 청양군을 이어줄 수 있는 가차운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네, 주로 어떤 차량이 이것을 이용하나요? 예, 농사짓는데 화물차, 1톤차 뭐 해서 하우스에 다니는 길로 해서 이 도로가 무지개 많이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꼭 필요한 다리고 먼저는 너무 1차선이라 너무 좁고 차가 한 대 오면 비킬 자리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2차선을 한다 보니까 저희들 주민으로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분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마을에 지금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5km만 가면은 문화단지가 있고 백제 아울렛이 연결되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저 청남이나 왕진기 쪽으로 돌아다니는데 거기로 가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아는 사람들은 이 농로를 이용하는데 농로가 좁다 보니까 이 2차선 도로가 되면은 차량 운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아울렛을 또 이용해서 청양 쪽으로 이용되는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좋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도로는 농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될 정도로 많은 이용하는 도로였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차량이 더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너머에 2km만 가면은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아울렛이 있습니다. 부여를 찾은 관광객이 인근 우리 청양군을 찾아 칠갑산과 장곡사, 정해사 등 가까운 관광 명소를 찾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우회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으로 사려집니다. 네, 이처럼 이 도로는 농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될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또 공사가 끝나면 차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농로 끝인 지천 제방까지만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아쉬움과 불만이 크다는데요.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도로가 2차선에 된다면 이 차량 운행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런데 지천계 세월을 매우 낮고 폭이 좁아 비가 많이 오면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리가 오래돼서 짐이 많이 실은 차량을 이곳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와 저쪽 부여군 신성리에 있는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수도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용자가 많아서 관열리 교차로에서 지천 제방까지 2차선 확포장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끝내게 됩니까? 네, 본 공사는 청양군에는 16억 원을 투자해서 2019년 말 준공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이 도로가 준공되면 이용객이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은 현재 세월교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량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교량공사 한 8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충남도와 부여군, 청양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이 가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량이 신설되면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차량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부여군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칠갑산, 장곡사, 정해사를 연계한 관람객 유치로 청양군과 부여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주민들이 교량 설치 건의에 대해 빠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운영위원장 나인찬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초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학교에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가 충남에서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31일 기준 임용고시 합격자 중 초등 166명, 중등 12명, 모두 178명이 각급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 2차 시험을 거쳐 초중등교사 각각 333명, 440명이 최종 합격했고 합격자 대부분은 지난 3월 1일자로 도내 일선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70여 명은 학교에 발령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중등교사 합격자의 경우 기계와 금속 1명, 식물자원 조경 1명, 전기전자 통신 2명, 상담 1명 등 대부분 예체능 계열 과목 합격자입니다. 반면 초등교사는 100명 이상이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발령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교원 임용 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올해 안에 학교에 배치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교사 선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발령받지 못한 임용고시 합격자를 위한 수업 실습과 연수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 미달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합격자가 많아지면서 임용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1년간 수요 인원을 산정해 모집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임용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의 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상 규모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발전원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세율 현실화에 대한 충남 도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3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세율 인상폭을 합의하고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는 직권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앞서 석탄 화력 발전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인 발전원별로 최고 7배 이상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의 세율은 1kW시당 0.3원으로 수력 2원, 원자력 1원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과 환경오염으로 연간 7조 5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점들이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2015년부터 비교적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는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면 대기오염 물질 감축은 물론 각종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석탄 화력 발전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되면 기존 398억 원에서 928억 원이 증가한 1,326억 원, 2원으로 인상되면 2,255억 원 증가한 2,653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과 도에 배분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환경미화원 등 간접고용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합니다. 도는 1일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75명, 시설물 관리원 50명 등 12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용역업체별 계약기간 차이를 고려해 우선 상반기 중 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소 2년간, 고령자 친화 직종인 청소 경비 업무 종사자는 65세까지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이번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과 함께 보수와 근무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새로운 감사 방식을 도입하고 도내 사립유치원 52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감사에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행정감사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도민감사관에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교육과정 운영과 회계를 비롯해 유치원 운영 전반을 살피게 됩니다. 이 밖에도 충남도 교육청은 교직원 업무를 줄이기 위해 청양과 보령 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감사와 자율형 종합감사를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진 원도심 상점가가 정부의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당진 원도심 상점가는 내년 3월까지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사업비 2,256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장 매니저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과 회계 관리 등을 맡게 되며 전국에서 531곳이 신청해 186곳이 선정됐습니다. 상점가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원도심 상점가의 고객 유치는 물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내국도에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암행순찰차가 배치됩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전국 고속도로에 주로 투입하던 암행순찰차를 충남과 경북 지역에 각각 한 대씩 투입하고 난폭 보복운전과 갓길 주행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차 국도 투입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 전광판에 암행 단속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아동센터 8곳, 아동 170여 명으로 치석 제거와 충치 치료, 보존 치료 등
1인당 50만 원 내에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진료는 군 보건의료원이나 무료 진료에 참여한 치과의원에서 진행되며 진료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산시 동문일동 일원에 무궁화 동산이 조성됐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과 사회단체 회원 80여 명은 지난달 31일 무궁화 1,700주를 심는 등 무궁화 동산 조성에 나섰습니다. 동문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무궁화 나무를 따라 산책할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하고 조명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합니다. 도는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선정된 도우미는 각종 민원 안내와 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방문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도우미로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나 도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청양군에 위치한 파안 장학문화재단이 재단 창립 기념식을 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선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비롯해 전국 대학생 52명에게 첫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파안 장학문화재단은 지역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청양 운곡면 출신 명휘진 이사장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연체자 면제 행사와 잡지 무료 나눔, 독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제55회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일 오후 3시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당진시 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일 오후 2시 서산시청 이청사에서 열리는 서산진로진학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일 오후 2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리는 제21회 국방과학연구소 학업장려금 수여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일 오후 5시 군청회의실에서 군립국가 관현악단원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2일 오후 5시 대이사에서 열리는 제21회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일 오전 11시 청양군 운곡 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운곡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제항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텐데요. 체감 온도도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2도, 예산이 영하 1도, 당진이 0도, 태안이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청양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밀린 빨래나 세차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운동하실 분들은 준비 운동 철저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